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오늘은 웹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원격 회의를 주기적으로 할 일이 생겼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하지 않던 원격 회의를 하려다 보니까 이러면은 웹캠이 필요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웹캠을 하나 사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니즈는 무엇이었었느냐? 일단 4K 60Hz 웹캠을 좀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K 모니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모니터의 사양에 맞는 웹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4K 60Hz 웹캠을 찾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마이크도 있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할 때 쓰는 마이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 또 일일이 세팅을 해 가면서 마이크랑 연결을 하면서 이런 것이 귀찮으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마이크가 없이 웹캠을 쓸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웹캠에 마이크가 들어있으면 훨씬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스피커도 있는 모델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는 뷰피니티 S8인데 뷰피니티 S8에는 스피커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굳이 헤드폰을 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스피커가 있는 모델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도 큰돈 들고 싶지 않다. 한 10만원 정도 언더의 제품이면 좋겠다 라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제품 디자인까지도 예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사실 디자인은 호불호의 영역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웹캠의 디자인 중에서 이렇게 가로로 길쭉하게 퍼진 모양의 웹캠을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좀 탈피한 괜찮은 디자인이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니즈를 만족시키는 제품이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그런 제품은 없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던 거죠. 이 정도 사양의 웹캠이면 기본으로 한 20만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이 10만원 언더에서는 이런 제품은 없구나 라고 현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제 니즈를 100% 충족은 못하더라도 그 비슷하게 좀 충족을 할 수 있는 제품은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찾아낸 제품이 있었으니 이밋의 S60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당연히 내돈내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밋의 S600에 관한 리뷰는 한국 최초 리뷰입니다. 웹캠에 관한 리뷰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L사의 스트림캠이나 아니면 E사의 페이스캠, 이 두 제품에 관한 리뷰가 많더라고요. 당연히 협찬을 받은 광고성 리뷰였고요. 그래서 뭔가 좀 다양한 리뷰를 좀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운 느낌을 갖던 차에 제가 이렇게 스스로 구매를 해가지고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밋 S600의 스펙과 언박싱 그리고 외관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해상도는 4K 2160p이고요. 그리고 Full HD 1080p도 됩니다. 물론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그 이하의 해상도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리프레시 레이트 주사율은 4K일 때는 30Hz 그리고 Full HD일 때는 60Hz입니다. 헤르츠는 그냥 초당 장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0Hz, 60Hz가 왜 중요한 거야? 요거는 나중에 제가 성능 테스트 할 적에 직접 그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Field of View, 보통 FOV라고 하는 건데요. 화각이라고 하죠. 화각이 넓다는 건 뭐죠? 그만큼 넓은 시원한 화면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겠죠. 4K 30Hz일 적에는 88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커스는 오토 포커스입니다. 즉 제가 몸을 좀 움직이더라도 내지는 위치를 좀 바꾸더라도 웹캠이 알아서 제 모습에 포커스를 자동으로 맞춰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토 라이트 커렉션, 자동 색상 부정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폰이 있는데
2개가 들어있대요. 그리고 이 2개의 마이크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답니다. 뭐 캔슬링까지는 아니고 뭐 노이즈 리덕션 기능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아쉽지만 스피커 기능은 없었고요. 연결 방식은 USB Type-C to A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커버, 쓰지 않을 쪽에 덮어놓는 그 커버가 있느냐라고 할 쪽에는 빌트인 방식으로 있습니다. 요건 꽤 마음에 들죠. 그리고 트라이포드 마운트, 삼각대를 따로 부착을 할 수 있느냐? 예, 당연히 삼각대를 따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 제품에는 미니 삼각대가 끼어서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언박싱 할 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질의 조정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느냐? 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MidLink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527171이고 무게는 120g, 가벼운 편이죠. 작고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자, 요거를 뭐와 비교를 해볼 거냐? 이 L사의 스트림캠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이 스트림캠을 먼저 샀다가 뽑기가 잘못돼가지고 좀 불량품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환불을 해버렸는데, L사가 컴퓨터 주변 기기로 꽤나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L사의 스트림캠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제품이어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해상도는 Full HD 1080p였고요. 그리고 주사율도 60Hz였습니다. 그리고 FOV는 78도로 화각이 S600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좁죠. 포커스는 오토포커스 동일하고요. 또 오토 라이트 커렉션 기능도 역시 있습니다. 마이크도 2개가 있고 또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있습니다.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없고요. 그리고 다른 점은 요 커넥션 부분인데 케이블이 한쪽에 스트림캠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이 USB Type-C 단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커버는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되겠네요. 요즘 실수로 캠을 켜놨다가 사생활이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드문 경우이긴 하겠지만 해킹을 당해서 캠을 통해서 원치 않게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커버는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트라이포드 마운트 삼각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체에 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브래킷이 따로 있습니다. 삼각대 전용 브래킷이 있어서 거기에 연결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있죠. 로지텍 캡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화질이라든가 각종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588548 S600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근데 무게는 조금 더 나가는군요. 222g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적에는 사양은 얼추 비슷한데 이 밋 S600이 4K 30Hz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조금 낮고 화각도 조금 넓고 또 프라이버시 커버가 빌트인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괜찮고 이렇습니다. 약간 더 S600이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품을 한 스트림캠 대신 S600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을 한번 해보죠. 네, 상자는 이렇게 생겼네요. 말끔하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촌스러워 보이는 조악한 파란색 상자였었는데 이제 포장이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자, 비닐을 뜯고 뚜껑을 열면 맨 위에는 액세서리 박스가 보이는데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그걸 다시 열어보면은 바로 안에 본체가 나오는군요. 네, 저는 이거 생김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웹캠처럼 생겼죠. 그리고 액세서리 박스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먼저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이 있는데 한쪽은 USB-A 타입 그리고 다른 한쪽은 USB-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USB-C 타입 단자가 S600 본체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USB-A 타입 단자가 컴퓨터 쪽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케이블의 길이는 1.5m입니다. 뭐 짧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대단히 길지도 않고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 함께 배송이 된 삼각대가 있지요. 이것도 한번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깔끔하게 생겼죠. 이게 어떻게 삼각대가 되는 거냐, 이렇게 먼저 벌려주고 그리고 중심축을 위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4분의 1인치 나사를 본체에 있는 나사 홀에 맞춰서 돌리면 되겠죠. 이게 언박싱의 다입니다. 아주 구성품이 단촐해요.
자, 그럼 이제 외관을 보시죠. E-Mid S600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게 생겼어요. 되게 통통하게 생겨가지고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웹캠들은 이렇게 납작한 형태로 생긴 것들이 일반적인데 저는 이런 전통적인 스타일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럼 각 부분별로 생김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전면인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렌즈가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조그만 구멍 같은 것들이 3개가 보이는데 요게 포커스 센서입니다. 오토포커스가 지원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피사체를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포커스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에는 지금은 꺼져 있지만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작동을 할 적에 하얀 불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인디케이터를 중심으로 양옆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2개라고 했죠. 자, 다음에 이것은 오른쪽 옆면인데요. 4K라고 딱 써있죠. 별건 없는데 바로 이 두 부분이 힌지가 되겠습니다. 이 힌지를 펼쳐주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니터에 이렇게 걸쳐 놓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접어놓고 삼각대를 연결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째로 바닥에 놓고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체에 붙어 있는 첫 번째 힌지는 약 한 50도 정도가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힌지에 이어서 연결이 되는 부분은 180도를 넘어서 한 200도 정도까지도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위에 걸어서 거치를 할 때 어떤 각도도 제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본체는 좌우로도 회전이 가능한데 좌우 45도 정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리 없이 구미에 맞게 설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에 이건 뒷면인데요. 바로 보이는 것이 파워포트가 있죠. 여기에 USB-C 타입 케이블을 꽂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왼쪽 사이드인데요. 역시 힌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밑에 보면은 자물쇠 표시가 있고 온, 오프가 있죠. 여기에 요 링 자체를 돌려서 카메라의 렌즈를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요거는 밑면인데 여기에 삼각대를 연결을 할 수 있는 4분의 1인치 홀이 보이죠? 여기에 삼각대를 연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이 삼각대이고요. 이 삼각대는 이 헤드를 위로 쭉 뽑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한 30cm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겉으로 볼 적에는 좀 허술해 보이는 삼각대였었는데 꽤나 유용하게 생겼네요. 요거는 꽤 괜찮은 기능 같아요. 저는 이 정도까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는 E-Mid S600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인 E-Mid 링크의 메뉴와 E-Mid S600의 성능 그리고 장단점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성비 웹캠에 대한 정보 괜찮았어, 쓸만해, 오고 괜찮아 보이는데 성능도 기대가 되는걸 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남자